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증시 어느 국면에 지나고 있나, 나이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얻는 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순환론이 코로나19 이후 증시에는 정말로 쪽집게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전까지는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자본 없는 기업이 증시를 이끌었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또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낮게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없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현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증시 순환론이 정말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론이라는 게 뭔지 짧게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우라가미 군유하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는데, 유동성과 펀더멘탈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융장세, 실적장세라는 강세장이 있고요. 이후에는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는 약세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증시에서 실제로 이게 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장세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대형주 금융주가 좋았는데, 코로나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그 다음에 실적장세 초반에는 이제 정책이 막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저가 대형의 소재 산업주들, 철강화학, 시멘트, 해운이 좋은데 이게 2021년도 2분기 중간까지 이어졌죠. 이후에는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장세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개별 종목 성장주가 눈부셨습니다. 3분기까지 그랬죠. 이후에는 역금융장세가 오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긴축 때문이었죠. 그럴 때에는 대부분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겪었던 22년 1분기까지가 그런 시기였지 않나 싶고, 그 이후에 역실적 장세가 오는데, 불황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2년도 2분기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격이 이제 주가 더 빠지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점 찍을 때쯤 되면 우량주를 되게 값싸게 사들일 수 있는 누군가에겐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국면에 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우리는 역실적 장세에 거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의 최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책을 보시면 나와요. 책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기, 금융장세, 실적장세입니다. 그러다 역금융에 들어오게 되고 잠깐 반등하는 듯 하더니 역시적 장세로 가게 되죠. 근데 역시적 장세의 막바지에 뭐가 나오냐? 제품 재고 조정이 나옵니다. 제품 재고 조정.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건이 잘 팔릴 줄 알고 재고를 많이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계속 늘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수요가 사라지죠. 그럼 이 재고들이 쌓이게 됩니다. 내 예상보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죠. 그럼 이게 악성 재고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눈물을 머금고 폭탄 세일을 해서 물건을, 재고를 밀어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폭탄 세일하니까 당연히 싸게 팔게 된다는 거고, 기업 실적은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럼 투자자들은요, 실적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래요. 이 기업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다고 주식을 팔게 됩니다.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시기를 거치고 이제부터는 반등을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느껴지느냐? 부제가 나이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얻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최근 5개 분기 매출액 증가율, 재고자산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예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이 그전 대비해서 얼마나 변했느냐라고 하니까 좋았죠. 나이키 매출액 증가율이 좋다가 꺾입니다. 근데 반대로 재고는 많이 늘어나요. 이번 분기에 무려 44%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동안에 은근히 이게 이제 세일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마진율은 계속 좋아지다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분기에 23% 재고가 늘었을 때 나이키 측에서는 공급망 탓으로 돌렸어요, 이거를. 당시에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자기네한테 도달하지 않은 그 재고가 있어 문제가 된다. 판매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본인들이 과잉 재고 문제를 겪고 있다.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왜 매출총 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일단 운송 비용이 늘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추가로 할인 판매가 늘었다. 이게 바로 재고가 늘어나서 마크다운을 높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환율이 비호적이다. 이거 아마 미국 기업들 앞으로 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낮을 때 실적이 다 이것이 일단은 이유 한 두세 개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졌어요. 예.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마진 감소가 북아메리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잉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역시적 장세 한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이크론인데요. 똑같은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이 이번에는 많이 감소를 했죠. 반면에 재고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진율은요. 감소폭이 굉장히 컸어요. 마이너스 8.4. 자, 너무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향후 투자 계획을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예상 주당 순이익은 적자 가능성도 언급을 해요. 자, 다음 분기에 4센트 예상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센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6센트에서 플러스 14센트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보통의 경우에는 저점을 지날 때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업황이요. 왜냐하면 적자 나는데 밀어내서 판매할 회사가 사실은 그 정도 깡인 회사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봤었을 때 다음 분기 마이크론이 발표한 가이던스는 사실상 지금 감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역시나 나이키처럼 역시적 장세 한가운데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향후 실적 전망치는 다 내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를 해소하는 데는 그 다음 분기에는 적자를 얘기할 만큼 실적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려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런 발표가 있은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는 겁을 먹기 때문에 그때는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바로 사는 것이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바닥을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나눠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천천히 나눠서 사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나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을. 그러면은 사람들은 훨씬 겁을 많이 먹어요. 이때 진짜 겁을 먹어요. 그래서 항복 매도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군의호가 얘기하는 제품 재고 조정 과정에서의 역시적 장세입니다. 자, 그전에도 지난 분기에도 우리 비슷한 거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월마트하고 타겟이에요. 그전 분기에 이미 우리 재고 너무 많아요. 재고 줄이는 과정 들어갈 거예요. 두 회사 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두 회사 다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습니다. 월마트 보시면은 재고 자산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진율도 타격을 좀 입었죠. 그러니까는 재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그게 시작이 되니까는 마진은 더 빠졌죠. 타겟도 마찬가지예요. 재고가 많이 늘어나니까는 우리 재고 관리 좀 하겠어요. 그래서 두 회사 다 보시면은 재고의 증가율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전 분기 대비해 갖고선 좀 낮아졌죠. 근데 마진은 급격하게 더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 회사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특정 회사들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시야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는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이기도 하죠. 요건데요. 일단 요 얘기 드릴게요. 지난 분기부터 보면 소매업체들의 경우에는 과잉 재고 문제를 제일 빨리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지난 분기부터 재고를 줄이기 위한 할인 판매 증가가 실제 기업들도 얘기를 했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많이 나빠지고 있죠. 가이던스도 하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요 숫자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제 토탈 비즈니스 인벤토리라는 게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총 재고 지수인데, 그게 이제 1990년 초반 거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프레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쭉 이제 이렇게 그 성장률을 이렇게 해놓고 코로나 이전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2020년 직전으로 끊어가지고서 그럼 재고가 쭉 늘어나는 장기 추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요 성장률을 이제 CAGR로 해가지고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선으로 하나 끊는 거예요. 그 뒤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만약에 그 전에 있었던 30년 장기 추세선을 코로나19가 추종해 나간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요 파란색 선은 적정 재고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적정 재고선을 그어놓고 실제 재고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 이 장기 추세선보다 위에 있으면 과잉 재고인 거고 밑에 있으면은 과소 재고인 거죠. 그럼 과잉 재고일 때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할인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재고가 너무 적을 때는 재고를 쌓아 나가야 되니까는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코로나 때 요 회색 선은 요 둘 간의 격차입니다. 격차. 가장 많이 마이너스로 크게 갔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근데 반대로 그러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재고를 무지막지하게 또 많이 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재고가 지금은요. 가장 많이 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플러스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발주를 정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냥 재고 소진하고 땡쳤다. 재고를 안 쌓았죠.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요. 돈 많이 풀어갖고. 그러니까는 야 이거 물건 제값 받고 팔 수 있겠네 하니까는 야 빨리빨리 물건 갖다 줘 해갖고서 재고를 급격하게 쌓아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비를 그만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재고를 너무 빨리 쌓아버리게 됐는데 그게 역사상 최대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는 이게 제일 빨리 나타난 데가 소매고 빨리 재고 치자.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이나 나이키 같은 데도 재고 빨리 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가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제로 좋지 않게 보일 때 사람들은 더 격렬하게 반응해요. 마지막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전에는 안 좋아질까요? 그래도 안 믿거든요, 보통.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로 막 적자도 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때 항복 매물이 출회되면서 추가 하방이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야, 이제 진짜 해길의 기미가 살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너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증시가 레벨 다운 되고 나면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위에 이 재고 지수라는 게 그 7월까지 지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8월 숫자부터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레 이거 피크론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월마트나 타겟은 미리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결산하는 나이키나 마이크론에서 우리 재고가 높아서 이거 이제 마크다운 높여갖고서 좀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8월 숫자부터는 조금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생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8월달 수치 나온 게. 그래서 뭐 글로벌도 우리나라가 워낙에나 특히나 반도체가 글로벌 경기를 잃는 데에 아주 선행 지표로서 뭐 정말 최고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간 걸로 봐서는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요거 매달 중순에 발표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말을 좀 덧붙여 볼까 해요. 아직 전혀 믿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그리고 아마 그런 말도 할 거예요. 반도체 완전히 한물 같다. 그리고 이번의 위기는 차원이 다른 위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이클 산업이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요번 사이클에서도 아주 전형적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나쁘면은 감산할 거고, 그러면은 이익이 감익하던 게 이제 멈추고 증익 구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주가 오를 것이고, 그렇게 또 주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것도 막 슈퍼 사이클 들어간다 그러면서 환호할 거다. 그럼 그때 가서 팔면 된다. 그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순환론이 부활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왜 순환론은 갑자기 부활을 하게 된 걸까? 자, 보면은 사실 이 순환론이라는 거는요, 재고주기 이론하고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순환 주기를 볼 때 아주 장기, 뭐 콘드라티에프 이런 거 60년짜리예요. 주글러 이거 10년짜리입니다. 설비 투자와 관련이 있거든요. 60년의 헤게모니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키친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게 재고 투자 순환 주기인데 40개월 주기예요. 네, 구니어 책 보세요. 63에서 69년 동안에 긴축기가 2번 발생을 하죠. 자, 8년, 7년의 시간 동안에 2번, 40개월 곱하기 2하면 정확하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다음 보시면, 69에서 80년 니케이, 이때도 긴축기 3번. 이것도 역시나 거의 한 3, 4년 주기하고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다 기간이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구니어는 재고 주기 가지고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봤었을 때 우리가 재고가 엄청나게 없다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전형적인 재고 순환 사이클을 주식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구니어의 이론이 잘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게 돼요. 그 전에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순환론이 쏙 들어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재고 변동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일정해요. 이 폭 자체가 과거 대비해 갖고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재고 사이클을 안 겪다 보니까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순환론을 얘기하기 어려웠지 않느냐. 근데 그 뒤에 이번 코로나 이후에는 재고 사이클이 되게 강하게 와가지고 우리가 순환론을 다시 이야기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세클 자체가 순환론 가지고서 계속 재고 사이클로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 재고가 해소되면 어쨌든지 간에 이 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결론이 납니다. 그래 버리면은 이제 저는 뭐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히 이런 말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야, 2020년에서 2022년, 2023년까지 장 왜 그랬냐? 그때 당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가령 뭐 IT 버블 붕괴,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니면은 블랙 먼데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2020년대 초반에 강렬했던 증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그냥 가장 강렬했던 재고 사이클 때문이었다. 이렇게 아주 예상치 못한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였던 증시 국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